안녕하세요. 이슈의 네, 김재야. 이슈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슈맨.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아니 좀 우울한 한 주를 보냈던 오, 것 같아요. 왜? 아니 그래도 이제 뭐 이사님께서는 조정이라고 표현을 물론 하시겠지만 예. 어쨌든 뭐 물렸어? 빠진다는 걸 빠진다는 것은 좀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우울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많이 물렸어요? 아니 그렇게 아니, 좀 물렸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아, 왜 물렸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아, 좋습니다. 그런 자세 훌륭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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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뭐 재밌는 내용들이 좀 있나요? 재밌는 내용들에게보다는 아니 근데 솔직히 이사님 아시잖아요. 몰라요? 아니 다 ETF 얘기밖에 아직 이게 여파가 계속 지속되는 바람에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지겨우시겠지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그 시장에서는 좀 충격을 좀 굉장히 여론 쪽에서는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불가피하게 이제 ETF 소식을 또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중심으로 오늘 얘기는 해볼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뭐 사우디, 카타르, 뭐 비트코인 뭐 매입을 한다는 뭐 그런 비슷한 소식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차례는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 이제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또 잠깐 좀 종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상당히 지금 조정을 받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인이 있는데 비트코인 조정 움직임의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보면 이게 지금 두 가지 건을 하나로 묶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지속되는 GBTC의 유출과 FTX GBTC 매각 건입니다. 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게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계속 코인베이스 쪽으로 지금 유출이 돼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네네. 거기에 대한 매도 압력으로 이게 지금 시장에 이렇게 조정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근데 좀 제가 근데 좀 나중에 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좀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리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저희가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이미 이게 GBTC에 묶인 물량들은 거기에 시장에 참여했던 분들은 이미 이제 크게 이 수익권을 본 상태라서 이제 수수료가 좀 더 저렴한 ETF나 아니면 다른 종류 ETF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이제 빠져나가는 것도 맞긴 한데 그와 반대로 지금 여기 자료화면에 보시다시피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다른 그 자산 운용사들은 지금 꾸준히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파는 쪽도 있고 사는 쪽도 있으면 그 가격이 안정이 돼야 되는 반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근데 이제 마이너스이긴 해요. 유출된 물량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근데 꼭 그러니까는 전부 다 이제 그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팔렸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게 장외로 지금 거래가 발생되다 보니까 블랙록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요인들, 그러니까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끝입니까? 예, 저희 GBTC의 유출만 가지고 지금의 조정을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는 내용인. 네,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로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열릴 때마다 좀 비트코인이 하락을 변치 못하는데 이거에 이제 좀 교묘하게 이제 코인베이스,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로 이제 하루에도 이제 몇천 개씩 이제 이체되는 어떤 트랜잭션 기록도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전부 다 묶어가지고 이제 그 물량들이 전부 다 이제 매도가 됐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네. 저는 일단 FTX 사태 이후에 그 물량들, GBTC 가지고 있는 물량들, 네네. 여기에 대한 매각, 이번 주에 뉴스에 매각이 다 완료됐다. 그렇죠. 이 남는 게 없다고 알고 네. 있어요. 이게 9억 달러에서 한 10억 달러 정도 되는 물량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FTX 요 채권 가격이 네. 90% 정도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할 정도로 일단 네네. 자금 확보는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 같고 네. 그게 실제로 시장에서 나왔던 GBTC의 많은 물량들이 FTX에서 이제 팔아서 해결하려고 했던
GBTC 물량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요. 네네. 예, 실제로 뭐 근데 블랙로 이거 죄송한데 그 아니다. 그 FTX가 이제 그 가지고 있던 물량이 파는 거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던 사실인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물량도 네. 예, 적지 않은 물량이었죠. 적지 않은 물량이고 언젠가는 팔릴 수밖에 없던 그런 물량인 건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좀 숫자랑 물량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참여자들한테는 좀 곧 공포로 좀 다가올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요 블랙로 그죠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가지고 있는 이그 풀이죠. 일종의 네네. 이 풀이 시장의 이 그 지금 유동성을 마르게 할 정도의 뭐큰 지금 부정적인 이슈를 줄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꾸준히 매집하는 구간들이 그렇죠. 퍼센테이지를 정해놓고 요 안에서 매집이 이루어지는 기간들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이 전부 다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요 움직임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면 사실은 상승턴으로 전환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손바뀜 과정으로 그렇죠. 해석할 네네. 해석할 경우가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정도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또 두 번째 이슈인데요. 이것도 사골 중에 하나죠. 마운트 곡스의 이제 해킹 물량에 대한 이제 상환 절차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게 저번에도 저희가 이슈에서 다뤄드렸는데 그때는 상당히 좀 오보로 판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기사는 다수의 채권자들이 마운트 곡스 측으로부터 새로운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제 신원 검증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담긴 그런 이메일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10월까지 14만 3천 개의 비트코인, 14만 2천 개의 비트코인과 14만 3천 개의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5억 100만 달러를 이제 전부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네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 되긴 했는데 이슈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시장에 덤핑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팔리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처음 마운틴 곡스 사태 이후에는 특별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비즈니스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안 돼 있는 측면들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네. 이게 시장으로 그냥 매도를 하고 생기는 수익금에 대한 이제 이익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더 강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떡밥처럼 계속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2024년부터 좀 본격화될 비트코인을 통한 뭐 비즈니스에 대한 이런 활성화라고 하는 네네. 측면을 보면 이게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은 비트코인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이슈거든요. 네. 예, 여기에서 그러면 비트코인을 활용한 디파이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금융기관들이 들어와서 뭘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운틴 곡스의 물량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보다는 사실 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많잖아요. 네. 예, 이들이 2차 생산을 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이 시장이 이제 펼쳐지고 있고 눈앞에 보이는데 이거를 시장에 푼다? 저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또 실제로 풀리지도 않았고.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환이 되는 거는 기정할 수 없는 기정된 그렇죠. 사실이지만 상관은 되죠. 네. 예. 이게 그러니까 공포를 유발하는 자극적인 뭐 기사들 중에 하나가 이제 덤핑이다 시장이 한꺼번에 풀린다 이런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고 있으면 사용할 때가 이제 더 많아지고 담보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전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사실 이게 비즈니스가 좀 더 활성화되고 아마 마운틴 곡스와 관련돼 있는 펀드들에서도 네. 실제 수령하고 나면은 뭐 지금은 수령 전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할 네. 수가 없는 거죠. 수령하고 나면 2차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걸로 봐요. 그거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풀리는 시점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았었더라면 또 생각이 달랐을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권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니까요. 그렇죠. 생각이 달라질 수도 예. 있고, 네. 참고로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그 운용사들의 평단가는 약 42,000불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네. 네, 86,300개 정도 지금까지 이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한 50 몇만 개 정도 남아 있고요. 60 그렇죠. 몇만 개 정도 최근에 또 빠졌다가 봤던 뉴스 중에 네. 이 현물 ETF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국가를 봤을 때 미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커졌거든요. 네네. 거의 뭐 흡수를 하듯이 원래도 지금, 1위였는데 예, 네, 흡수를 더 하듯이 커졌죠. 물량을 네. 빨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뭐 USDT나 네. 이런 채권 US 그런 부분들과 이제 국채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도 또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시장에 개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던지면 지금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했는데 개인들이 던지면 기관들이 받아먹는 형상이거든요. 지금 네네. 예,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첫 번째 비트코인 조정 움직임에 대한 원인을 얘기해 봤고요. 네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이게 사우디와 카타르가 이제 국부 펀드를 이용해서 100만 개 정도 매입을 할 거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네. 이게 사실 뭐 기사화된 건 없어요. 네네. 구체적인 기사화된 게 없는데 좀 유명한 암호화폐 뉴스 유튜브인 크립토 뉴스 얼러트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와 카타르가 이제 이 두 국가가 이제 어떤 국부 펀드를 이용해서 적어도 이제 100만 개 정도는 이제 비트코인 확보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전에도 이제 그 저명한 비트코인 지지자인 맥스 카이저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어느 정도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얘기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크립토 뉴스 얼러트가 좀 더 거기에 무게에 힘을 실어준 거죠. 뭐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100만 개라는 숫자는 정말 뭐 사우디 정도의 규모를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숫자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좀 현실적이지 않는 숫자이기도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랍권에서 특히 중동 그 아랍에미리트나 뭐 사우디 뭐 이런 쪽에서 네.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계속 그쵸. 바라보고 있잖아요. 허브로서 위치하기 위해서 네.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이쪽은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채택한 뭐 엘살바도르나 이런 곳과는 좀 결이 다른 그런 관심인 걸로 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법정 화폐로 채택만 하지 않을 뿐이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 비즈니스를 좀 지원해 준다 그런 느낌 강하거든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사우디 석유 기업이죠 아람코가 얼마 전에 이제 디지털 자산 분야 연구를 위해서 일본의 SBI 홀딩스와 또 그 협약을 맺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희도 몇 번 언급했지만은 일본의 SBI 그룹 같은 경우는 또 일본에서 가장 비트코인에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은 그런 기업 그렇죠. 중에 하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100만 개는 솔직히 좀 저한테도 좀 와닿지 않는 숫자긴 한데 네네. 언젠가는 이런 중동 쪽에서도 암호화폐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이 뭐 첫 번째 주자가 되겠지만은 엄청난 투자가 들어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00만 개라는 거에 대해서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때 처음에 이 기사 나왔을 때 네. 그들이 국부펀드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들이 그걸 뭐 거의 전부 다 이렇게 쏟아부은 그런 형식 그렇죠. 아니었나요? 일단 네. 말이 안 되고요. 네. 말이 안 되고 일단은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국외 자산들을 확보하는 측면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포트폴리오 중에 암호화폐를 한 축으로 삼는다는 거는 뭐 충분히 현실성 있는 내용이라고 네. 봅니다. 근데 100만 개를 하고 국부펀드 얘기하고 100만 개 이라면 마치 국부펀드를 다 여기에 몰빵하는 것처럼 뭐 얘기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뭐 수량을 일부러 언급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네. 그 자산을 여기로 그대로 다시 옮겨오는 거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비즈니스의 허브로서의,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나 중동 쪽이 석유 다음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석유 시장에서의 주도권들을 빼앗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나라의 생존과 다음 먹거리를 위한 부분들에 대한 접근들을 해야 되는데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네. 이런 부분들
벗어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이제 중요한 이제 모토로 잡은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이런 부분들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네, 네. 예, 이 정도로 접근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네. 예, 뭐 100만 개를 시장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렇죠. 예. 예, 전 세계 시장을 뭐 그 100만 개를 뭐 도대체 언제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거는 조정할 때 외에는 매수가 안 일어나는데 그게 조정 때도 100만 개씩 안 나오거든요. 네. 네. 무슨 누구의 머리에서 저걸 계산했는지는 단순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그 북부 펀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총 운용 자산 금액과 비트코인의 형 가치를 계산해서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요. 네네. 어쨌든 뭐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 중동 쪽의 그 지역 국가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도 하고 언젠가는 또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네네. 어떤 형식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네. 그리고 이제 국가 차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건강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또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 네. 이더리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더리움을 또 보유하고 많이 좋아하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지금 이더리움 쪽에서는, 엄청 크게 그 괄목할 만한 그런 지금, 가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조금 상승한 거는 있지만요. 네네. 그래서 지금, 가장 중대한 관심사가, 몇 가지 좀, 뽑았는데, 지금 ETF죠? 제일 중요한 게. 그렇죠. 네, 현물 ETF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월 19일, 역시나 연기를 했습니다. 그 3월 5일까지 연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최종 그 파이널 데드라인이 5월 23일이에요. 바네크의 이더리움 현물 ETF인데, 네. 그때까지 지금 승인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작년까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그때 막 90%, 95%, 적어도 80% 정도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월까지 승인 가능성이 한 절반 정도에서 60% 정도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아요. 비트코인보다 상당히 좀 살짝 좀 떨어지는 그런 수치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승인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네. 뭐 오늘 기사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긴 있었는데 SEC 측 내부에서 뭐 여러 뭐 반발도 있고 네네. 예, 승인 파도 있고 승인 불가파도 있고 여러 이렇게 내부 충돌들이 있다고 하던데 네. 여기 이더리움의 선물 뭐 이 현물 ETF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사실 CFTC 선물위원회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요. 네네. 예, 관할권에 대한 관리,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리플의 그 정권 비정권 네네. 부분에 대한 판결 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의 SEC 측에서 내세우던 논리들이 예, 많이 부서져 버렸죠. 네네. 예,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은 안 할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봐요. 네네. 예, 뭐 그거를 못 하게 되는 뭐 특별한 무슨 어떤 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저는 거기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이번에 이슈 점검에서 다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증권화 이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이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훨씬 이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런 인식이나 SEC 입장도 그랬었는데, 이게 좀 논리와는 맞든 안 맞든 간에 건덕지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뀐 POS라고 하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스테이킹해서 받는 그 보상이 이게 좀 건덕지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이게 어떤 배당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SEC에서 걸고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이게 좀 저는 살짝 좀 걸리긴 해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공여를 하는 개념이면은 네.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네네. 예, 여기에는 나의 뭐 재산이나 나의 전기나 뭐 나의 컴퓨팅 파워나 이런 부분들을 공여를 하면서 받는 내용으로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들을 법적인 부분을 회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예, 예,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증권화 이슈를 좀 벗어나서 사실은 얘기가 전개된 측면들이 있는데 네네. 이걸 다시 또 덜먹이는 부분들로 해서 음. 이걸 가지고 이자를 받는다. 네네. 예, 그러면 사실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는 얘가 화폐냐, 그렇죠. 예, 네. 화폐냐의 문제로 다시 또 음.
논의가 또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는 네. 거죠. 예, 그 근데 복잡해진다는 것 자체가 음. 어떻게 보면 또 SEC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 아닐까요? 그게 얼마 전에 그때 소송을 최대한 길게 끌게 가는. 네네. 코인베이스하고 SEC 간에 네네네네. 그 소송 관련할 때 판사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거였던 그렇죠. 거였거든요. 네네. 이자를 가면은 받으면은 달러는 정권이냐, 음, 은행에 예금을 넣는 것도 정권이 되느냐. 네네. 예, 그 논리 이해를 했을 때도 이걸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예. 그렇죠. 네. 예, 지금 그런 게 정해지는 시기이긴 하니까 뭔가를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현재의 흐름을 봐서는 SEC 측에서 그동안 내세웠던 논리들에서 거부할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음, 그런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SEC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물렁해졌죠? 물렁해진 게 아니라 뭐 쫓기고 있죠. 아, 지금 뭐 그렇습니까? 사실은 쫓기고 있는 걸로 좀 많이 봅니다. 두들겨 맞다 보니까 그렇게 된 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종 그 데드라인이 이제 5월 23일까지니까 이때까지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또 승이 된다 그러면 또 이더리움한테도 또 엄청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뭐 그 전에 좀 움직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비트코인처럼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전에부터 좀 움직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텐콘 업그레이드인데요. 지난 17일 고올리 그 테스트넷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네네. 이게 메인넷이 아니라 테스트넷이라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근데 버그가 좀 일어나서 좀 몇 시간이 지연되긴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덴콘 업그레이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술적인 그런, 설명은 제외하고, 트랜잭션 수수료가 절감되고 이제 거래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업그레이드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이게 또 이제 완료가 된다 그러면 또 이더리움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게 원래 사실은 이제 작년 4분기에 했었어야 된 그런 이제 테스트넷 업그레이드인데 좀 미뤄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더리움은 앞으로도 이제 몇 년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로드맵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착실하게 계속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적용이 3월 달부터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3월 달부터 예, 그리고 뭐 얘기도 있는데 이게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일정이 항상 그렇게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을 제가 좀 말씀드리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안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좋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덴콘 업그레이드니까요. 네.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고 어떻게 좀 완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이더리움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스테이킹 물량이에요. 이게 지금 가격이 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테이킹 물량이 총 공급량의 무려 24%가 스테이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거래소에 스테이킹이 된 물량이 또 11%나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더리움이 뭐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좀 풀린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와 반대로 이제 스테이킹 비율은 이제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시장에 공급되는 어떤 희소성의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그렇게 좀 가격적으로 좋게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스테이킹으로 나와서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민팅을 이제 받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민팅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가격적인 흐름들의 수익률보다 엇비슷하든가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매매를 할 큰 이유를 못 느끼는 거거든요. 네. 예, 큰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잦은 매매는 오히려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들에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들이 스테이킹 쪽으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들이 꽤나 많다는 거. 네. 그래서 이 물량이 풀릴 정도가 되면은 사실 또 시장의 데미지가 크겠죠. 네. 근데 그럴 만한 아직은 이슈는 없는 상태고. 네, 네. 예, 뭐 그렇게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할 개연성은 좀 더 높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행복 회로를 돌린다 그러면은 그 묶여있던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스테이킹 된 물량을 풀 만큼 이익 실현을 많이 할 만큼 또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또 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코스로 진행되는 코인의 특성이
좀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네. 이게 가격 이제 홀딩을 해서 스테이킹을 해서 이렇게 락킹을 걸어놨는데 이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거나 이러면은 이 물량들의 스테이킹 물량들이 풀리면서 네. 실제 매도세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포스 코인들의 가격 등락을 막 크게 움직여가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양날의 금 같은 케이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움직임에서는 그래서 이더리움을 활용한 이제 다른 프로젝트하고는 좀 틀리게 이더리움을 활용한 이제 여러 프로젝트들 생태계들이 좀 이렇게 많이 탄탄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서 이더리움의 활용처들이 쓰임새. 네.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빠르게 전개될 경우에는 이런 스테이킹 물량들이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까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네. 네, 더 다음 뭐 비즈니스 플랜을 짤 수 있듯이 이더리움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더리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네.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 조정 움직임에 대한 원인과 함께 그리고 이제 중동 쪽에서 이제 암호화폐 쪽 투자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점과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금 올해 좀 주목해야 될 그런 점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사우디에서 좀 사우디하고 빨리 좀 카타르에서 샀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좀 전격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맞습니다. 미국하고 좀 그만 싸우고 네. 예, 좀 과감하게 확 야 긁어 그러니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엘살바도르 대통령 얼마나 화끈해요. 네. 왜 긁어 그렇게 이러면 긁어가지고 정부 자원을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매수하는 그런 대담함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사우디에 또 우리 왕자님도 또 확 긁어 하는 성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또 이제 가오가 좀 중요하신 분들이니까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죠. 네. 예. 오늘 이슈에서 다룬 내용들은 비트코인 지금 최근 이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조정 움직임, 조정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 실제적인 기술적인 분석은 저희들 시황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외적인 내용들,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풀리고 있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로 되는 내용들에 대한 확인들,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우디, 중동 쪽에서의 다음 비즈니스, 다음 국가의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암호화폐 쪽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이 흐름들과 이후에 비트코인 좀 관계들도 조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지금 이제 초주목을 해줘야 되는 시기에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또 이번 주간 또 이슈도 준비를 또 뭐 하는 거 있다고 했죠? 크레스케일과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료와 함께 좀 더 파보고 저희 생각을 좀 담아볼 생각입니다. 네. 네. 또 이슈맨이 또 그 중에서 또 아니, 영양가 있는 것만 쪽쪽 뽑아서 이사님한테 내일 만들랍니다. 물어볼 테니까요. 어이. 대기하고 계시길. 네. 저희들 지금 시장 상황들이 하락이 나오면 좀 불안하고 또 상승이 나오면 또 즐겁고 이러지만 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을 항상 동반하면서 움직입니다.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게 건강한 움직임이고 또 위로 항상 올라가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에 지금 현재 현물 ETF라고 하는 든든한 어찌 보면 큰 풀이 하나 형성이 된 상황이라서 이 시장의 큰 풀이 어떻게 이후 시장을 형성해 나갈지를 우리 또 염두에 두면서 살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진행되는 많은 컨텐츠, 방송 컨텐츠들 꾸준히 보시면서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